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시황 살펴보면은 코스피는 0.66%, 코스닥은 0.52% 상승 마감을 했는데 결국은 장 초반에 양 시장 다 개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갭을 좀 띄우는 모습을 보인 후에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를 주구장창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오늘 뭐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는 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이 하락세를 단번에 좀 돌리는 우리가 좀 원하는 그런 시원한 상승의 모습이 좀 나오려면 결국에는 외국인 쪽에서 대량으로 연속적인 순매수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개인은 좀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특히 뭐 코스닥은 지금 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거의 7일 연속 개인이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인 기관 쪽에서는 계속 그냥 물량을 좀 떠넘기고 있는 듯한 그런 장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상승 후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횡보 구간의 단기 저점을 585포인트에다 만들어 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는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외인의 대량 매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이런 식으로 좀 출현이 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지금 뭐 크게 의미가 없다. 물론 585포인트를 깨는 이런 하락은 안 나오는 게 뭐 지금 다행이긴 하지만 또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물론 일단 뭐 지금 한 일주일 정도를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방심할 수가 없고 단순히 지수를 떠나서 뭐 지금 장을 보시면 뭐 정말 똥장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주도 정말 시장을 휘어잡는 뭐 대장주도 없고 주도 테마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일본 관련주 중에서 불매운동 관련주나 수출 규제 소재 반도체 소재주 관련주 쪽들은 좀 힘을 많이 잃고 그 가운데 이제 수산주들이 뭐 최근에는 뭐 조금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 친구들도 막 상한가를 강하게 들어간다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참, 좋은, 매매할 만한 뭔가 좀 A급 종목도 많이 부재한 상황이고, 뭐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종목이 많이 좀 없다.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동원수산, 저도 장중에 아주 짧게, 뭐, 한 2% 뛰기 정도, 장중 단타 정도로 눌림목에 들어와서 먹고 나왔는데, 이 친구도 한 번씩 이렇게 튀는 성격은 많은데 종목 자체가 보면 뭔가 이렇게 추세를 좀 견고하게 이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없는 종목이어서 좀 아쉬워요. 뭐 2011년도에 뭐 이런 추세를 그리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보면 항상 이렇게 피레침 쏘고 쭉 밀려버리는 패턴을 좀 많이 보이는 종목이어서 상한가 좀 강하게 좀 달아주는 모습이 좀 출현을 해야 눌림목 구간에서의 접근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일단 그렇게는 보고 있지만 일단 오늘 이 윗꼬리까지 딱 채워서 양봉 마감하는 모습은 상당히 괜찮다.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는 또 잘하면 채우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고요. 어찌됐건 지금 뭐 수상 관련주 중에 뭐 대장은 CJ 시푸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CJ 시푸드는 상한가를 어찌됐건 말아준 종목인데 전 고점 부근에서 한번 윗꼬리를 좀 달았고 저항 맞고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한가 다음날 뭐 다다음 1일차, 2일차, 5일선 안에서 조정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음봉이 아닌 양봉으로 자꾸 마감되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양봉으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간 종목들이 한 5일선 정도 구간에서 한 번 더 뭐 이런 식으로 치는 모습도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일
얘도 이렇게 이제 5일선이 올라오면 5일선에서 어떤 가격 조정이 있을 건데 얘가 2일차에 지금 오늘 2일차인 오늘 슈팅이 한번 좀 나왔고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혹시 5일선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고 한 템포 정도 더 밀린 다음에 한 7.5일선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또 얘가 진짜 강한 종목이면 5일선 깨지 않고 요런 식으로 뭐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승도 나오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지지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추세 위쪽으로 방향을 돌리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5일선 닿는데 좀 못 돌리면은 이제 4일차가 되게 되면은 5일선을 이제 종가상 깨고 시작하기 때문에 한 템포 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어떤 시원한 반등 장대 양봉을 뽑아주는 모습이 아니라면 이 종목은 7.5일선, 11선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어찌됐건 일단은 CJ 시푸드랑 동원수산 정도가 일단은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나 싶고 CJ 시푸드가 대장이고 뭐 이제 후발주인데 사조오양은 아직까지 이 역별 구간이 너무 좀 심해서 하방 압력이 굉장히 셀 것이다. 셀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와 있죠. 그래서 음, 동원수사는 바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사조오양은 동원수산보다는 조금 그 준비 기간이 좀 길진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매매하시게 되면 이렇게 두 종목 매매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수급주들은 이런 특징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막 급등급락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세를 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뭐 5일선이면 5일선, 뭐 11선이면 11선 이렇게 타면서 쭉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상당히 좀 견고하게 가네요. 이런 식으로 양봉만 뽑으면서 가기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오늘도 보시면은 외국인 쪽에서 이제 4일 연속 순매수가 잡힌 상황이고요. 기관에서 조금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뭐 밑에서 샀던 물량 조금씩 수익 실현하면서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쨌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러다가 한 방 쭉 치고 윗골이 많이 달고 이렇게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주면 그런 구간들에서 매매가 좀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개별주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일본 관련주 중에 수산주가 지금 뭐 순환매가 돌면서 돈이 좀 들어오고 있고 지금 뭐 불매운동 관련주나 소재 관련주들은 완전히 좀 힘을 좀 많이 잃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개별주를 제가 시장에서 지금 매매해 볼 만한 개별주를 여기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미스터블루, 그 다음에 고려시멘트, 로보로보 남성 요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매매해 볼 만한 개별주 중에서 힘이 참 좋은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미스터블루도 상한가 뽑고 조정 구간에서 아까 제가 CJ 시푸드 말씀드리는 게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상한가를 뽑고 2일차 눌림목에서 5일선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5일선을 딛고 이렇게 양봉을 좀 말아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5일선이 대부분의 한 3일차쯤에서 5일선이 이렇게 맞닥뜨려요, 주가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3일차에 슈팅이 안 나오면 한 템포 좀 꺾이고 이런 7.5일선에서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스터 블루도 보시면은 뭐 이제 음봉 마감이 된 다음에 5일선 이렇게 마감이 되면 이제 4일차가 되면 5일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가가 아예 5일선을 깨고 시작을 하게 되죠. 3일차는 지금 5일선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이제 4일차가 되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5일선을 깨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템포 밀려서 7.5일선이나 11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지금 미스터 블루도 오늘 7.5일선 또 살짝 깨고 이렇게 시원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있었죠.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죠. 어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전고점까지 한번 보러 갈 것인지, 아니면은 살짝 뭐 이런 식으로 슈팅 길게 나오면서 윗골이 달리는 이런 모습이 출현을 할 것인지, 정말 강한 모습으로 전고점을 이런 식으로 뚫으러 갈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윗구간을 채우러 못 가고 이런 식으로 다시 눌리면 워낙 강한 종목이라 이런 구간에서의 어떤 반등도 한 번 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11선 이렇게 올라오면 11선 눌림목에서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고련 시멘트도 윗꼬리가 좀 많이 차트 자체가 좀 뭐 동원수산 뭐 이런 종목들이랑 좀 차트의 움직임이 좀 비슷하죠.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뭔가 좀 추세를 이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번 뛰었다가 좀 죽는 느낌이 많은 종목들. 그래서 뭔가 좀 물론 밑에 구간에서 강하게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긴 한데요. 좀 더 안전한 자리는 이런 식으로 좀 확실히 좀 뭐 양봉을 세우면서 역배울 구간을 벗어나는 어떤 기준봉이 한 번 더 정도 출현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도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힘없이 이렇게 눌려버리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잘못 들어가면 눌림목 구간에서 물렸을 때 반등도 없이 막 이렇게 이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기준봉을 하나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종목이 올라간다, 뭐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영역의 예측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올라갈지 뭐 올라가지 못할지는 저는 몰라요. 그냥 제가 하는 매매의 기본은 얘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올라가지 않고 눌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겠느냐가 이제 제가 하는 매매의 핵심이거든요.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막 장중에 돌파 매매도 하고 양봉 매매도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타점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리딩에서도 어떤 그 급등주의 눌림목 매매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더 간다 안 간다를 예측하는 건 아니에요. 얘는 못 갈 거니까 눌리면 여기서 잡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가면 냅둬야죠. 근데 이제 눌리게 됐을 때 이 종목이 조정을 보였을 때 어떤 타점에서 내가 잡아야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제가 뭐 예를 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뭐 한 7.5일선 깨고 7.5일선 눌림 주면은 이런 타점에서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말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 못하고 이제 꺾일 거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한다라고. 근데 제 매매의 관점은 그런 게 아니라 올라가면 냅둬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얘가 이제 좋은 눌림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 잡아 들어가야 좀 더 확률이 높고 안전한 구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보로보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자리죠. 일단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 종목 자체가 좀 너무 괜찮아요. 종목 자체가 너무 좋아요. 끼도 좋고 그래서 뭐 이런 자리들은 종가 베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는 맞죠. 근데 이날 윗꼬리만 이렇게 좀 길지 않았다라고 하면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좀 요 정도 채워놓고 양봉으로 이렇게 이제 조정받았다고 하면 2일차 눌림 자리에서 5일선 올라오면 5일선 딛고 3일차의 반등을 노리고 이런 눌림목 구간도 많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오늘 뭐 5일선 반등 개념으로 보면 시원한 좀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어찌됐건 전고점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윗꼬리를 채워가는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해주면 좋죠.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
눌림목이 이렇게 좀 나오면 이 자리에서 눌림목이 나올 때는 조금 애매할 거는 같네요. 왜냐면은 윗꼬리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생겼고 어떤 파동의 끝자락쯤에서 나오는 이런 윗골이 많이 달리는 양봉들은 좀 설거지성의 어떤 파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확률도 상당히 높은 자리예요. 이런 자리들이. 예를 들면 뭐 이런 구간에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장이 급격하게 폭락장이 오면서 뭐 이렇게 이제 원치 않게 가격 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조금 이제 올려 쳐놓고 이제 여기서 설거지가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위험한 자리는 맞다. 그래서 뭐 물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파동을 3차 파동을 그리러 갈 수도 있죠. 한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오늘 정도까지는 공략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걸 공략하느냐 마느냐는 저는 리스크가 분명히 그래도 좀 존재는 하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이렇게 나온 게 상한가로 이렇게 딱 닫히는 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랫 구간에서 들어 올리고 물량 털고 나갈 수도 있는 봉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도 뭐 로보로보랑 거의 자리 자체가 비슷하죠. 반등 나온 시점 자체도 로보로보는 3일차에 나왔고 남성은 4일차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보로보는 5일차 반등으로 나온 거고 기준봉 3일차에 5일선 반등으로 나온 거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기준봉 4일차에 7.5일선 반등으로 5일선 한 템포 깨고 7.5일선 반등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파동, 두 파동. 그래서 뭐 시장이 폭락하면서 좀 꼬꾸라진 게 있다고 치고 이렇게 뭐 세 번째 파동으로 이어질지 요 정도쯤에서 뭐 좀 꺾일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로보로보보다는 좀 나은 점은 남성은 그래도 이날 상한가를 닫았기 때문에 아직 물량이 좀 남아있을 수는 있겠죠. 물량이 남아있다거나 한 파동을 더 그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거나 그럴 수 있겠죠. 남선알미늄도 남성이랑 같이 이낙연 관련주인데 뭐 남성 보시면 되겠죠. 굳이 뭐 남선알미늄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동 자체가 남성보다 남선알미늄이 훨씬 더 조금 때가 좀 많이 타서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S모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얘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으로 갑자기 좀 힘있게 올라오면서 관종에 넣어놨는데 생각보다 얘가 오늘 이런 식으로 음봉은 떨어지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오늘은 이 자리는 6,500원 자리는 좀 지켜줬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의 흐름은. XINC도 여기 고점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비비면 물량 정리하고 떠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얘도 뭐 이런 윗구간으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구간 이런 구간에서 요거는 좀 제가 줄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7.51선에서 이러고 비비고 있는데 한 요정도 타점까지는 와야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2,400원에서 여기 기준선이랑 21선 눌림목 정도 노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소재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하락했어요. 후성도 그렇고 솔브레인은 그나마 좀 잘 버텨주는 흐름이었고 후성은 제가 아무튼 지금 동진 세미캠, 후성, 솔브레인, 경인양행 이렇게 수출 규제 관련 소재주들 4인방 이렇게 있는데 뭐 아무튼 후성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 죄송하지만 별로 매매할 만한 그런 종목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나마 동진 세미캠이랑 솔브레인이랑 뭐 경인양행이 그나마 괜찮은데 오늘 보시면은 동진 세미캠도
아직은 그래도 이제 추세는 좀 살아 있고요. 얘는 13,000 여기 구간, 여기 깨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여기 깨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 좀 더 지켜볼 만하다. 후성은 조금 얘는 뉴스로 인한 뭐 2차 테스트에 통과했다든지 뭐 어떤 뭐 실제로 뭐 진짜 납품이 이루어지는 뉴스로 인한 어떤 급등이 아니면 좀 상당히 종목 자체가 어떤 기술적 반등도 안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좀 꺼려지는 종목은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솔브레인도 일단 좀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잘 버티고는 있는데 주식의 명언이 있죠.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않으면 하락한다. 하락해야 할 자리에서 하락하지 않으면 상승한다. 가야 할 자리에서 가야 되거든요. 소재주들도 뭔가 조금, 좀 뉴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요. 경인양행은 여기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 게 좋겠죠. 8,500원 라인. 8,400원, 500원 라인.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불매운동 관련주들도 뭐 생각보다 뭐 오늘 일지테크는 기술적 반등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모나리자나 모나미 조금 일단은 대장주였던 모나미 그 다음에 모나미는 지금 21선 눌림목 구간에 있고 신성통상은 지금 15일선 눌림목 구간에 있는데 지금 대장주였던 이 두 종목이 지금 충분히 반등이 나와야 할 이런 자리들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이 두 종목이 만약에 반등 나와야 할 자리에서 모나미는 21선이고 신성통상은 지금 15일선인데 반등이 나와야 할 자리거든요. 대장주였기 때문에 불매운동 관련 대장주였던 이 두 종목이 반등이 나와야 할 자리에 일단은 있어요. 근데 이 두 종목이 반등이 또 시원하게 또 나오면 테마 자체가 한 번쯤은 더 살아날 수가 있는데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죽어버리면 좀 테마 자체 전체적으로 진짜 아예 그냥 힘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뭔가 좀 구간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화이트 진로우는 21선 깨버렸네요. 예. 좀 테마가 제 예상이랑도 조금 빗나갔어요. 저도 뭐 불매운동주랑 해서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일본 관련 뭐 테마 전체적으로도 좀 생각보다 힘을 많이 잃고 있고요. 수산주 쪽으로 조금 이동하긴 했지만 얘네들도 보면은 뭐 엄청 그렇게 강력한 모습은 또 아니고 그래서 뭐 그나마 시장에서 뭐 대장 역할을 했던 테마주인 일본 관련주들조차 이렇게 만약에 죽는다면 시장에서 정말 매매할 종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도 테마도 없고 주도 종목도 주도주도 없는 뭐 이런 증시를 정말 말 그대로 똥장이라고 합니다. 진짜. 지금 정말 매매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과 구간이 참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오이솔루션은 제가 이거는 어설프게 눌림목 준다고 조정 구간으로 보고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수급을 보면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급이 아니다. 뭔가 그러니까 이런 수급주들이 파동을 그리면서 갈 때 뭐 이 세력들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산 물량들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해 놓고 또 밑에서 받아서 올리고 수익 실현하고 올리고 수익 실현하고 이익 실현하고 뭐 부분 비중 조절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파동의 끝자리일 수도 있는 쌍봉 개념도 되기 때문에 고점 하나 만들고 이 고점에서 바로 뚫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비비잖아요. 그러면은 위험 신호예요. 고점 만들어 놓고 계속 뚫을 것처럼 하는데 못 뚫고 결국은 밀리는. 크게 보면 쌍봉입니다. 이거.
거기다가 메이저 세력들의 뭐 이런 대량 매도까지 지금 나오게 되면 어설프게 조정 구간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뭐 이날부터 해서 뭐 이음봉 나왔다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받을 수 있다고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제가 아무튼 이날인가부터서는 제가 오이솔루션은 파동의 끝자리에서 아예 이제는 뭔가 다 차익 실현하고 시세가 다하는 그런 모양새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아무튼 좀 말씀을 드렸었네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5만원에서는 뭐 단기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차라리 장중에 단타로 5만원 지지 기술적 반등 정도 먹고 나오는 매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아무튼 요런 정도로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